친구가 3억을 투자하겠다고 하는 거야, 나한테. 네. 사업 브리핑까지 했는데 네. 잠적을 한 거죠. 게임이 갑작스럽게 폭발적으로 글로벌로 인기를 끌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2019년에 사옥을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지옥까지 갔다가 간신히 살아나서, 행운이라는 거는 어떤 모습을 하고 나타날지 몰라요. 좋은 정장을 입고 나타날 수도 있고 후줄그레한 옷을 입고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작가님 안녕하세요. 본인 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8년 동안 회사를 운영하다가 현재는 회사를 졸업하고 전업 임대인이자 작가로 활동 중인 김진철이라고 합니다. 그럼 8년 전에 어떤 회사를 운영하셨어요? 예, 저희는 처음에 프로모션 마케팅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우연치 않게 e스포츠 일을 하게 되면서 e스포츠 전문 에이전시로 회사를 운영했었습니다. 사업을 시작한 계기 이런 게 있으셨어요? 사업할 생각이 아예 없었는데 회사 너무 안정적이었고 잘 다니고 있는데 하루는 이제 친구가 3억을 투자하겠다고 하는 거야, 나한테. 네. 갑자기. 고민을 하다가 이런 기회는 없을 것 같다. 회사 통보를 하고 같이 일하기로 한 친구들하고 다 얘기를 끝내놓고 이제 사업 브리핑까지 했는데 네. 잠적을 한 거죠. 잠적이요? 친구가 연락이 안 되고 네. 겨우겨우 연락이 됐는데 이제 미안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발뺌을 하길래 난감하다 싶었죠. 그럼 어떻게 시작하게 됐어요? 고민하다가 어차피 이렇게 된 김에 내 돈으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와이프한테 싹싹 빌고 집담보로 해가지고 아유. 대출 받아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그때 창업 멤버는 몇 명이었어요? 같이 일하던 팀원 2명하고 같이 일을 시작하게 됐죠. 순탄하게 잘 진행되셨나요? 세상은 내가 계획한 것대로 안 되더라고요. 6개월 만에 자본금 1억을 싹 까먹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빚은 더 커지는 거 아닌가. 한 이제 1년쯤 됐을 때는 완전 바닥 중에 바닥을 갔을 때였고, 지금 끝내는 게 제일 손실이 적겠다라는 그런 상황까지 갔었죠. 그 난관을 이제 헤쳐나가셨잖아요. 어떤 계기로 이렇게 또 헤쳐나가셨어요? 거기서부터 정말 이제 너무 재밌는 얘기인데, 예전에 저랑 같이 일했었던 후배가 게임 방송사에 들어가서 저한테 이제 의뢰를 했어요. 뭐 이 프로젝트는 작았는데 당시에 이제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이 출시가 돼서 조그맣게 e스포츠 대회를 하는데 좀 도와줄 수 있느냐. 그래서 뭐 따질 게 없었죠. 무조건 하겠다. 뭐 크든 작든 중요하지 않다. 우리 이름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크게 돈은 되지 않았지만 잘 끝내고 나서 게임이 갑작스럽게 폭발적으로 한국뿐만 아니라 글로벌로 인기를 끌다 보니까 독일에서 글로벌 대회를 하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저희의 시작이었죠. 원래 게임 좋아하셨어요? 사실 창피한 네. 얘기인데 네. 저희 아들들한테도 야, 그런 잔인한 게임, 중독성 게임 하지 말라고 네. 그렇게 얘기를 했던 사람이고, 반대로 저희 직원들은 워낙에 게임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고 젊은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너무 신이 나서 저보다도 더 열심히 하는, 그것 때문에 저희가 먹고 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2018년도에 독일, 19년도에 미국, 그다음에 한국에서도 글로벌 대회를 했고요. 두바이, 태국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진행을 했고, 저희도 그 덕에 굉장히 많은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때 버셨던 돈으로 이게 건물에 투자하신 건가요? 그렇죠. 투자 목적도 있었지만 사실 직원들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처음에 3명으로 시작했었지만 이제 7명, 12명, 30명까지 가면서 이제 사무 공간들이 너무 좁아지다 보니까 이 사무 공간을 좀 더 꾸며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결국에는 이제 2019년에 사옥을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건물로 한번 네네. 이동할까요? 저희 홍대 사옥이 이 근처에 있으니까. 네, 어디죠? 다 왔습니다, 이제. 예. 여기입니다. 아, 예. 잠깐 여기가 몇 층짜리 건물이죠? 지하 1층, 지상 5층까지 있습니다. 몇 년도였죠? 매입할 때가? 2019년에 코로나 직전에 계약을 했었습니다. 아, 매입가는 얼마였어요? 당시에 이제 40억에 계약을 했고 세금이랑 리모델링이랑 해서 총 50억 이상 들었습니다. 그럼 지금 5년 정도 지난 시점이잖아요. 현재 시세는 어떻게 돼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70억에서 75억 사이 정도로 아마 이 주변 시세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리모델링 이후에는 저희가 전체를 다 사용을 하다가 지금 현재는 건물 전체를 통임대로 운영 중입니다. 그 월세 수입으로 은행 이자랑 생활비가 어떻게 충당이 되세요? 월 임대료로 대출 이자하고 기본적인 회사 운영비, 법인 운영비 정도 제하고 나면 사실 수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 모아놨던 그 돈으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유지만 하시는 거고 네네. 건물 이제 가치 상승에 대한 차익 그런 거 네, 생각하시는 거죠? 그런 날이 있으면 참 좋겠죠. 그럼 건물 관리는 어떻게 직접 하시나요? 저희 일단 직원이 한 명 있고요. 그 직원이 전문 그 법인 관리부터 해서 건물 관리까지 다 하고 있고 저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 뭐 때로는 이제 네. 요청이 오면 네. 제가 직접 와서 수리하기도 하고. 그럼 건물주로서 가장 신경 많이 쓰이는 부분? 그런 게 어떤 게 있어요? 사실 비 올 때가 너무 겁이 납니다.
잠이 안 옵니다. 왜요? 아니 혹시라도 네. 뭐 누수라는 게 사실 아무리 완벽하게 해도 멀쩡하다가도 한 번씩 터지기 때문에, 그래서 비가 오는 날은 사실 몇 번씩 깹니다. 전화가 혹시 오지 않았는지. 아까 인터뷰 때 말씀하신 경험들을 책으로 이제 집필했다고 하셨는데 네. 제목이 뭐예요? 제목은 지옥에서 사옥까지. 지옥까지 갔다가 간신히 살아나서 아까 보셨던 사옥까지 올라가게 된 이야기를 소설로 저희가 한번 꾸며봤습니다. 배틀그라운드 게임을 만나기 전에는 지옥이었죠. 그러니까 그러면 책은 어떻게 잘 팔리고 계신가요? 제가 그렇게 유명한 사람 아니어서 책은 초판 500부를 인쇄를 했는데, 500부는 저희 지인들과 스레드나 이런 여러 SNS 통해서 네. 많은 분들이 찾아주셔가지고 초판은 다 팔렸고, 2쇄를 찍긴 했습니다. 네. 네, 2쇄부터는 좀 더디게 나가고 있어가지고요. 네. 아직 재고는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케팅은 어떻게 하세요? 주력으로 하고 있는 게 스레드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네. 스레드 같은 경우에 저 나름의 이제 이벤트로 커피챗 요청을 해주시면 직접 찾아가서 사인도 해드리고, 책에 나오지 않은 뭐 뒷얘기들도 해주는 약간 이런 식의 찾아가는 북토크라는 이벤트를 하고 있고요. 독특하네요. 가시죠. 여기는 저희 선배님 사무실인데요. 제가 가끔 뭐 강의할 때나 뭐 미팅할 때 종종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 빌려주고 하세요? 예전에 형님 그 창업하실 때 제가 반대로 좀 도와드린 적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형님이 언제든지 편하게 쓰라고 하셔가지고 정말 편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좋으신 분이네요. 네네. 그리고 작가님 항상 자주 하는 말씀이 이제 사업의 핵심은 사람이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철학은 언제부터 갖고 계신 거예요? 돈을 남기려고 노력하면 돈이 도망을 가는데, 사람을 남기려고 하다 보면 사람이 언젠간 돌고 돌아서 저한테 큰 도움을 주는 일들을 이제 많이 겪었거든요. 회사를 이제 운영하면서 제가 힘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저를 도와주었는데, 그 사람들이 예전의 인연들, 예전에 제가 도움을 받았거나 도움을 줬거나 했던 인연들이 결국에는 진짜 어려울 때 저한테 도움을 주는 걸 보면서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걸 항상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초반에 이제 사업하게 된 계기가 친구분이 이제 투자한다고 했는데 그분도 도움이 된 건가요? 물론 그 순간에는 원망스러웠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친구 덕에 창업을 하게 됐고, 그 친구가 투자를 했다면 과연 이렇게까지 우리가 잘 될 수 있었을까? 오히려 내가 내 돈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공하게 된 계기가 되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도 해보면 정말 귀인이죠, 그 친구가. 지금 연락하세요? 3년은 연락을 했었는데 뭐 어떤 계기로 인해서 연락이 지금은 안 되고 있습니다. 친구들 중에 자영업자분들 많잖아요. 네. 좀 친하다고 하시면 거의 제품 많이 산다고 들었는데 네네. 왜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뭐 일명 스레드 호구형이라고 얘기를 하고 다니는데,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또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게 있다면 도와드리고, 또 반대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제가 또 얻는 것도 많아서, 어차피 안 살 걸 사는 건 아니고 사야 될 거를 그 사람들한테 사는 거라서 저는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오래 가겠다 싶은 사람들의 공통점 그런 게 있으실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자기의 철학이 확실한 사람, 자기 주관이죠. 신념, 그리고 원칙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없이 누가 이 얘기하면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하는 사람들은 사실 아무리 제품이 좋고 물건이 좋고 음식을 잘 만들어도 오래 가지 못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당장 어려울 수 있어도 주관이 뚜렷하고 자기 철학이 뚜렷한 사람, 그리고 사람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있는 사람들은 결국엔 시간이 걸리더라도 성장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제가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많이 도와주려고 노력을 더 하죠. 그리고 요즘에 강의하신다고 들었는데 어떤 거예요? 강의라고 하기에는 좀 쑥스럽긴 한데 일종의 멘토링 같은 거거든요. 병아리 창업자 멘탈 구조대라는 애칭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처음에 창업을 할 때 너무 갑작스럽게 시작을 하다 보니까 저도 스스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했었고, 너무 힘들 때 저한테 그런 멘토를 해줄 수 있는 멘토들이 없어서 힘들었던 경험이 있었거든요. 초보 창업자들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마인드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후배 창업자분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한마디가 있으신가요? 사업에 성공하시려면, 혹은 최소한 실패하지 않으시려면 가장 중요한 게 3가지가 있는데, 노력, 행운, 사람. 근데 이 3가지는 곱하기예요. 셋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0이 되거든요. 혹은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노력이라는 건 누구나 다 하지 않습니까? 행운이라는 거는 어떤 모습을 하고 나타날지 몰라요. 좋은 정장을 입고 나타날 수도 있고, 후줄그레한 옷을 입고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든 편견을 갖지 말고 항상 최선을 다하다 보면 결국엔 그게 본인한테 돌고 돌아서
굉장히 큰 행운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진심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작가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목표는 어떻게 되세요? 세 번째 책인 중소기업 대표들의 흔한 착각이라는 책을 쓰고 있고요. 여러 가지 그 강연들을 계속적으로 진행을 할 거고, 강연을 했던 사람들 중에서 가능성 있는 그 회사의 엔젤 투자 같은 형태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그럼 오늘 이렇게 인터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